자, 상관없이 합시다. 아는 사람 없나? 아직 방학을 덜 했네. 많이 안 오네, 아들. 한번 보자. 한 3명이 더 와야 되겠네, 이제. 시작합시다. 어제 우리 수업 영상을 애들 복습하라고 유튜브로 올렸더니만 내가 모르고 전체 공개를 해버렸거든. 막 본다, 막 사람들이. 조회수가 막 계속 올라가고 있던데 내 수업을 누가 보고 있는 거지 대체?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던데. 자, 봅시다. 상가감수 합시다. 그 고쟁이 상가감수 파트를 한번 펴보세요. 자,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그지? 우리 5월달에 칠 1학기 중간고사 범위, 고2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상가함수 그래프까지입니다. 그죠? 요 상가함수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 하나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상가함수, 그 다음에 뒤에 활용,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앞에 파트까지, 첫 번째 파트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잘 해야 되고, 뭐 나중에 수능에도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기본적인 거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잠깐만요. 네. 자, 우리 책은 77페이지 거기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호도법하고 그 다음에 일반각과 일반각. 우선 호도법부터 할게. 우리 책에는 2번이라 되어 있는데 호도법을 먼저 배워야 표현이 조금 괜찮거든. 요거부터 할게요. 자, 호도법입니다. 우리 각 있잖아. 각이라는 녀석이 뭐 몇 도, 그죠? X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이게 각인데 얘를 표현을 바꿀 거야. 그죠?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킬로그램을 쓰는데 외국 가면 파운드를 쓰죠. 그렇지 않니? 맞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의 대상도 여러 가지 단위가 다르잖아.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X도 이렇게 각을 하던 거를 다른 단위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반지름이 1인 원, 반지름이 1인 원 있잖아. 요 녀석에 부채꼴을 가지고 와서 반지름이 1이고 호의 길이도 1일 때가 있겠죠. 호의 길이도 1이야. 다 똑같아, 지금. 그지? 이때 우리는 요 각 있잖아. 요 각을 1이라는 각으로 바꿀 겁니다. 알겠니? 원래는 몇 도라고 했잖아. 근데 이 몇 도를 바꿀 거야. 다른 단위로. 알지? 그러면 기준이 필요하잖아. 기준. 그지? 그래서 요때가 기준이야. 요때 각을 1, 2라고 하는 거야. 다시. 중심각은 호하고 어떻게 되죠? 비례하죠. 중심각은 호하고 비례하잖아. 그래서 각하고 호의 길이는 비례하기 때문에 이 각을 이 호의 길이로 바꿔버려. 왜? 그게 편하니까. 알겠지? 나중 되면 이게 단위가 맞춰지거든. 근데 몇 도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꾸는 게 나중에 좀 더 미분할 때도 용이하고 적분할 때도 용이한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때 각을 1 레이디언이라고 해. 라디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요 각은 한 몇 도쯤 되냐면 한 57도 정도 되는 값이야. 이거 적어놔리. 이거 알아야 돼. 1 레디언은 한 57도 되는 값입니다. 그걸 아셔야 나중에 뭔가 근사값 구할 때도 쓴다. 알겠지? 한 57도 정도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에 만약에 반원이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반원이 되면 각이 몇 도고 180도죠. 근데 이때 반지름이 1인 반원의 호의 길이, 요 길이는 얼마죠? 파입니다. 파이.
이해갑니까? 그때 그래서 요 각은 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80도라는 각이 뭐랑 같다? 파이랑 같다.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억나죠? 180도가 파이였죠? 기억나니?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바로 우리가 레디언으로 바꾸는 어떤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360도는 얼마야? 2파이겠죠? 그지? 90도는 몇 파이야? 2분의 파이겠죠? 60도는 얼마? 3분의 파이겠죠? 45도는 얼마? 우리가 자주 쓰는 각이야. 특수각. 그지? 자주 쓰는 각을 이렇게 파이로 바꾸고 있는 거죠. 레디언 단위로. 이제 30도는 몇 도? 얼마? 6분의 파이. 이렇게 바꿀 겁니다. 됐나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는 몇 도 안 쓴대? 얘들아, 수능에도 몇 도 안 나와. 30도 각 이런 거 안 나와. 수능에도 전부 다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위로 바꿔버리자. 이제 킬로그램 쓰지 말고 파운드 쓰자. 알겠지? 그래야 나중에 표현도 간단해지고 미분, 적분 이런 거 할 때 물론 여러분은 상관없어 미분을 안 하겠죠. 미적분 툴을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더 편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꿀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얘를 바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책에는 없을걸. 자, 각이 있죠. 자, 사인 값이 있죠. 코사인 값이 있고 탄젠트 값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삼각 B. 배웠습니까? 이거 세로로 써야 되는데 가로로 썼다. 잘못 썼다. 잘못 썼다. 이거 세로로 써야지. 바보같이. 왜 이렇게 뜨냐, 이거. 자, 여기 사인을 밑으로 쓸 겁니다. 사인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각을 위에 쓸 건데, 0도가 아니고 0입니다. 이제 레디언 각이야.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그 다음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파이까지. 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30도보다는 6분의 파이가 익숙해져야 돼. 이제 45도보다는 4분의 파이가 맞는 거고, 이제. 됐죠? 자, 그래서 사인 용도는 0이죠. 사인 용도는 0입니다. 사인 30도는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 되겠죠. 이 기본적인 삼각비는 당연히 가지고 가셔야 되죠. 자, 코사인은 반대입니다. 사인하고 코사인은 90도 평행이동이죠. 기억납니까? 그지? 사인이라는 그래프를 마이너스 90도만큼 평행이동 딱 시킨 게 코사인 값이죠. 그래서 이 값들이 90도만큼 밀립니다. 알겠지? 그래서 1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 되겠죠. 그지? 이렇게 반대로 쓰자, 반대로. 이렇게 쓰면 되고. 그래서 탄젠트 0은 0이고,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루트 3분의 1, 물론 유리화를 해도 되는데, 규칙성 때문에, 그리고 1, 루트 3, 그 다음에 무한대, 이렇게 하는 거죠. 기억납니까? 탄젠트 90도는 점근선이기 때문에 무한히 값이 뻗어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죠. 이렇게. 자, 우리는 이제 삼각함수의 시작을 위해서 각이라는 녀석의 단위를 바꿨죠. 레디언 값으로. 그래서 삼각 B 같은 것도 레디언 값으로 다 쓸 줄 알아야 돼. 기본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호도법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하나 등장합니다. 별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학교 시험에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서. 자, 주어진 부채꼴이 있죠. 요렇게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 길이는 R이고, 호의 길이는 L입니다. 그리고 이 각은 세타인데, 이 세타가 몇 도가 아니야. 호도법이야. 알겠죠? 이겁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린 첫 번째, 호의 길이 L, 호의 길이 L은 반지름과 뭐를 곱하면 돼? 중심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호의 길이가 나와. 오? 아닌데? 쌤, 원래 그거 아니지 않나요? 파이 R에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아니었나요? 이때는 몇 도였던 거야. 알겠지? 이때는 얘가 몇 도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얘들아 360도는 몇 파이?
2파이죠. 호도법. 그치? 얘가 2파이잖아.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R하고 세타가 남는 거죠. 되겠습니까? 얘를 호도법으로 바꾸는 순간 360도는 2파이랑 약분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게 더 낫네. 공식이 더 쉽잖아. 그치?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동생은 이렇게 하겠죠.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우리는 바로 갑니다. R 세타. 전혀 멋있진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새로운 단위인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부채꼴의 넓이죠. 넓이 S. 요거는 호의 길이고, 넓이 공식은 또 있겠죠. 넓이 공식은 두 개입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R 세타가 L이네. 그지? 그래서 2분의 1의 RL이죠. 두 개 다 알아야 된대. 하나만 알면 안 돼요? 아니요, 두 개 다 알아야 돼. 문제 풀려면 두 개 다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되겠죠? 여기서 학교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겁니다. 기본 계산 문제로. 그치? 내신에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일반각이라는 걸 갈게. 우리 책에는 1번이라고 돼 있죠. 일반각. 할 수 있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문제 풀어볼게. 자, 일반각입니다. 우리는 각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죠. 어떤 점을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선을 하나 그쵸. 이걸 우리가 시초선이라 부릅니다. 이제 각도기의 기준이 되는 선,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양의 방향으로, 식의 반대 방향으로 뭔가의 각을 하나 잡아. 이걸 우리가 동경이라 불러. 영어도 중요하대. 한자잖아. 전신의 한자죠. 우리나라의 수학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일본에서 와서 전부 다 한자야. 이제 동경이야. 됐지? 그때 이 식의 반대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고 알파라 할게. 요걸 알파라 하죠. 되겠니? 그때 우리는 이 동경을 가지는 각, 얘들아, 동경이 같은 각들은 성질이 다 똑같아. 다시, 동경이 같은 각,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가는 각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요까지 가는 각도 있죠. 두 바퀴 돌아서 노란색까지 가는 각도 있겠지. 세 바퀴 돌아서 노란색도 있겠죠. 반대로 돌아서 노란색도 있겠지. 그 모든 각들은 다 성질이 똑같아. 알겠지? 삼각 함수 값이 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되면. 그래서 우리는 동경이 같은 각들을 하나로 다 쓸 거야. 그걸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에는 360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호도법 배웠잖아. 호도법으로 할게. 알겠지? 그래서 어떤 세타라는 각은 2파이 360도 곱하기 n 되겠니? 360도 곱하기 n하고 플러스 알파 요렇게 두기로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일반각의 표현입니다. 되니? 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아무리 바퀴를 돌아도 어차피 요까지 가면 다 똑같은 놈들을 일반각은 그런 애들을 모은 거. 알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각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얘들아 하나도 이해를 하지.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왜 저렇게 써야 되는지 그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1사분면의 각이라는 말을 할 거야.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면 0도에서 90도잖아, 1사분면은. 근데 그 0도랑 90도도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1사분면의 각은 2파이 곱하기 n, 그지? 보다 크고 세타가 작기를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90도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얘들아, 책에는 몇 도라고 돼 있을 거야. 그죠? 아예 없네요. 자, 책이 없네. 그냥 적어야 된다. 책이 조금 내용이 적어. 그래서 요렇게 적을 줄 알아야 돼. 자, 얘는 0도를 말하는 거죠. 요 뒤에 없잖아. 요거는 90도죠. 그래서 0도에서 90도 사이면 1사분면이죠.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사분면 할까? 2사분면의 각은 90도에서 180도 사이잖아. 그래서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파이부터 크기를 2파이 곱하기 n에 더하기 파이까지, 요까지가 2사분면인 거죠. 됐지? 자, 3사분면 갈까? 3사분면은 어떻게 적지? 3사분면은 우리가 이렇게 돌았을 때 180도에서 270도 사이잖아. 그거를 2파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파이에다가 세타는 2파이 곱하기 n에 플러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야, 앞으로. 알겠지? 앞으로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4사분면이죠. 4사분면은 2파이 n 더하기 2분의 3파이 보다 크고 세타는 2파이 n에 더하기 2파이 요거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뭐 간단합니다. 그냥 요게 달려있다 생각하면 돼. 요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하죠. 님. 자, 거기 빈 공간에 요거를 잘 적으셔야 돼. 시험 문제 하나 또 나옵니다, 이제. 자, 여기 책이 없는 것 같던데. 별표 하나 붙일게. 자, 4개 잘 정리해보자. 첫 번째, 알파랑 베타라는 각이 있어. 얘들아, 어떤 두 각이 있거든. 이 두 각의 동경이 같다. 요 시험 나옵니다. 어떤 두 각이 있어. 그 두 각의 동경이 같대. 그러면 두 각은 같은 각이야? 그건 아니죠. 꼭 같은 각일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어떤 동경을 가지는 각이 있는데, 이렇게 동경을 가지죠. 두 각이 동경이 같아. 그러면 알파가 요까지면 베타는 몇 바퀴 돌고 요까지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저게 바로 두 각이 동경이 같다는 뜻이지. 됐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얻어내야 되네? 베타에다가 알파를 빼면 몇 바퀴가 되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베타에다가 맞잖아. 지금 여기서 베타는 이만큼이잖아. 여기서 알파를 빼면 한 바퀴잖아. 그지? 그게 여러 바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두 번째, 알파 베타의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어? 자, 그건 무슨 뜻이냐? X축을 기준으로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같다는 거는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서로 반대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저 중에 하나가 알파의 동경이고 저 중에 하나가 베타의 동경입니다. 됐죠? 그러면 예를 들면 돼. 요게 알파면 이만큼이 베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니? 그러면 베타에다 알파를 빼봐. 뭐가 돼? 반바퀴 되죠. 보입니까? 근데 그 반바퀴를 절대적으로 우리는 일반각으로 쓸 줄 알아야 돼. 항상 이렇게 쓰는 거야. 이 파트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베타에다가 알파 뺏는 것이 무엇이다? 2파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반바퀴 파이 더한 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시험 나온대. 내신 나옵니다. 세 번째, 알파 베타의 동경이 X축에 대칭합니다. 두 각의 동경이 X축에 대칭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는 이 시초선이 X축입니다. 얘들아, 이게 X축이잖아. 그지? 그러면 두 동경이 X축에 대칭하면 하나는 이렇게 생기면 하나는 이렇게 생기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지? 자, 그리고 얘들아, 각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돈다? 각은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됐지? 그래서 알파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라면 베타는 여기서 이만큼까지다. 이 정도로 그리시면 충분합니다. 됐죠? 그러면 알파 베타를 더하면 뭐가 돼? 한 바퀴가 되네. 아, 알파 베타의 합이 바로 2파이 곱하기 n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할 수 있겠죠? 이제 파이가 익숙해져야 돼. 자, 네 번째입니다. 알파, 베타의 동경이 이번에는 Y축의 대칭 이죠. 자, 그래서 X축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내고 Y축은 당연히 이 세로선이 Y축이겠죠. 여기에 대칭합니다. 누가? 동경이요. 그래서 이쪽 동경 하나, 저쪽 동경 하나 이렇게 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경까지가 알파고 두 번째 동경까지가 베타다. 이 정도로 써주면 충분하겠죠. 자, 잘 보면 얘들 둘이 뭐 하면 되노? 이번에는 알파랑 베타를 뭐 하면 돼? 더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반바퀴가 되겠지. 그치? 반바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파이의 n. 항상 이건 써야 돼. 그리고 플러스 얼마? 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하나가 학교 시험에 날 겁니다. 그렇죠? 이따가 문제는 풀어보면 되죠. 외워놓고. 그치? 자, 좀 적으세요. 뭐 이거 말고는 이제 적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칠판을 100만 원 주고 했는데 중간에 그래 뜬다. 그래서 어제 칠판 아저씨 와서 되게 당황하더라. 어떡하지? 고쳐달라 해야지 뭐 어떡하겠니. 자, 요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확인을 해볼게요. 기본적인 문제부터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거 276번 보세요. 자,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자, 3분의 파이 요 녀석은 30도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얘들아 호도법에서 각도로 갈 때는 파이를 뭘로 생각하면 돼? 180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파이가 180도라고 생각하면 충분한 거죠. 그지? 그러면 다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다 나오겠죠.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X도에서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얘가 바로 180분의 x파이. 요게 이제 레디언 값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뭔 말인지 얘가? 얘들아, 45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여기 얼마를 곱하면 돼? 180도분의 얼마? 파이를 곱하면 얘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되겠지? 응. 이해갑니까? 이거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이 비율을 곱하는 거야. 다시 한 번만 더. 얘들아, 6분의 파이를 각도로 바꾸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돼?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게 이제 3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어? 이해갑니까? 그리고 그 각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돼. 이 180과 파이가 바로 비율이 되는 거야. 각도와 호도법의 비율 180도 대 파이. 오케이? 그래서 이 비율을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더 이쁘게 적어줄까? 얘들아, 다시 적어줄게. 그러면 세타도에서 여기다가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얘가 알파 레디언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니? 그 다음에 알파 레디언에서 곱하기 뭐를 하면 돼?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얘가 바로 뭐가 돼? 세타 각도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걸 적으면 되겠다, 그지? 뭐 사실 이걸 외울 필요도 없죠. 딱 생각해보면 뻔한데. 그치? 그러면 이걸 구할 수 있겠죠. 해봐. 그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마이너스 리을 봐봐. 얘들아, 리을 보자. 리을 보면 마이너스 270도 있죠? 요거를 레디언으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걸 180도 분의 파이를 여기 곱하면 얘랑 비율을 하면 2분의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얘들아, 1단계 너무 쉬운 거는 집에서 알아서 해라, 알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자, 넘어갑시다. 우리 자 324번 갑니다. 324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필수형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할게요. 세타가 4사분면의 각이래요. 4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지 않는 4분면을 구해야 해. 자, 우리 이 파트에서는 4사분면이라고 하면 반드시 일반각으로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지? 4사분면은 이렇게 나눴을 때 270도에서 360도까지가 4사분면이죠. 따라서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3파이. 얘들아, 익숙해져래? 지금 어색하죠, 이렇게 쓰는 게. 근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어차피 답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크기를 세타는 작기를 2파이 n 더하기 2파이 이렇게 되는 게 4사분면입니다. 익숙해지자.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었죠? 3분의 세타를 물었죠? 그러면 모든 항에 3분의 1을 곱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3분의 2파이 n 더하기 2분의 파이 보다 크고 3분의 세타는 작기를 3분의 2파이 n 더하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얼마를 대입해? 0부터 대입할 거야. 얘들아, n 자리에 뭐부터 대입한다고? 기억해. 0부터 대입할 거야. 정수니까. 알겠지? 그러면 0을 대입하면 2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되겠지? 그 다음에 n자리에 1을 대입할까? 암산 좀 할게. 그러면 6분의 7파이보다 크고 3분의 세타는 작기를 3분의 4파이보다 작다가 되고 n자리에 2를 대입할게. 알겠지? 2를 대입하면 얘는 6분의 11파이 보다 크고 3분의 세타는 작기를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얘들아 잘 봐. 0부터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360도가 됐죠. 되겠니? 그러면 더 이상 해도 의미가 없죠. 더 이상 해도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가 없잖아. 그죠? 되겠지? 그래서 얘는 2사분면이죠. 왜냐면 90도보다 크고 그지? 120도보다 작으니까. 되겠니? 얘들아, 요게 90도잖아. 얘는 120도잖아. 그래서 2사분면이죠. 그 다음에 얘는 210도죠. 그러면 얘는 3사분면이죠. 3, 4. 그리고 마지막은 얘는 4사분면입니다. 몇 가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녀석이 지나지 않는 4분면은 바로 1사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답은 1사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요런 거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납니까? 자, 325번 해보세요. 325번. 요 내용이죠.
자, 앞에 번호 써둘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가겠습니다. 325번. 주어진 각 범위 안에서 세타랑 4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 그랬죠. 우리 아까 했던 그거 머릿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외울 수도 있어야 되고, 어차피 수능에는 안 나거든, 이 문제. 수능에는 안 납니다. 내신용이라서 그냥 빨리빨리 요걸 제대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죠. 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실초선을 기준으로 어떤 동경이 알파, 베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타가 있고 4세타가 있으면 약간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됐니? 그래서 4세타에다가 세타를 뺍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한 바퀴죠. 그러면 2파이 곱하기 n, 그지? n 바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나? 자, 여기다가 이제 3을 나누겠죠. 그러면 세타는 3분의 2파이 곱하기 n,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원했죠? 요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원했죠. 그지? 그럼 여기다가 n자리에 적당한 정수를 대입해서 저기 안에 있는 거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되나요? n에 1을 넣으면 3분의 2파이가 되고, 얘들아 혹시 기억나니? 여기 변수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가 공차가 됩니다. 공차. 알겠지? 그래서 다 대입하지 말고 3분의 2파이를 계속 더하면 됩니다. 그지? 얘가 바로 공차의 값이 되기 때문에 3분의 2파이씩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3분의 4파이, 3분의 6파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뜻이죠. 되나요?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각은 바로 요 녀석이겠네.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알겠지?
자, 이렇게 호도법으로 우리는 각도가 아니라 몇 파이 이렇게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329번 갈게요. 요거는 고3 모의고사 문제 변형한 건데 잠깐 보겠습니다. 자, 반지름 길이가 4인 329번 반지름 길이가 4인 부채꼴이 있거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부채꼴 안에 반원이 이렇게 텅 들어가 있네. 그럴 수 있겠죠? 되겠지? 그때 이 부채꼴에서 요 반원의 넓이를 뺀 나머지 부분의 요 넓이 요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뭐를 알아야겠죠? 당연히 뭐를 알아야겠죠? 안에 들어있는 이 원의 뭐를 알아야 돼? 반지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조선 긋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보조선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찍어, 오이자 찍었죠. 그 다음에 요 접점 보여? 요 접점을 이어주면 얘가 바로 반지름입니다. 됐습니까? 반지름이죠. 그리고 기억나니? 원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직각입니다. 되겠지? 그러고 나니 뭐가 보이냐면 얘들아 요 삼각형 보여?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을 보니 이 각이 몇 도 지금? 6분의 파이 30도잖아. 되겠지? 그래서 1대 2대 루트 3인데 요게 R이면 요 길이도 R이죠. 그지?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4기 때문에 요 길이는 4-R이 될 겁니다. 되겠지? 그랬더니 삼각 B 때문에 1대 2가 되겠죠. 1대 2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R 대 4-R은 얼마가 된다? 1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지? 그래서 4-R은 2R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R은 얼마? 3분의 4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모든 게 끝난 것 같지 않니? 왜냐면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제 말 들리나요? 구할 수 있죠. 그죠? 되겠지?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반원의 넓이도 구할 수 있잖아. 잘 빼면 되겠죠. 자, 갑니다. 얘들아, 부채꼴의 넓이 공식 뭐? 2분의 1 R제곱 세타. 되겠니? 2분의 1 R제곱에 중간에 각이 호도법이니까 그대로 세타. 빼기 반원의 넓이, 반지름이 3분의 4인 원의 반틈이죠. 그러면 파이 R의 제곱인데 2분의 1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충분하죠. 되겠습니까? 계산 실수 안 하시면 되겠죠. 되니? 자, 그래서 얘는 약분하면 16이죠. 그죠? 그러면 3분의 4파이네. 3분의 4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빼기 요거는 약분하면 9분의 8파이가 되니까 통분할게요. 그러면 9분의 4 12 파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됐나요? 답 4번입니다. 자, 330번 별표입니다. 학교 시험에 내신 단골 문제죠. 내신 단골입니다. 자, 아마 이번 중간고사 때 이 문제를 아마 시험에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레 길이가 36인 부채꼴이 있대. 그렇지? 근데 넓이가 최대가 되는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중심각의 크기도 구하고 그 최대 넓이도 구하래. 알겠죠? 자, 갑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나중에 저기 시골에 땅을 산 거야. 그래서 부채꼴 모양의 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밭을 만듭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지? 부채꼴 모양의 밭을 만들 거야. 근데 내가 가진 이 줄의 길이는 딱 36이야. 되겠니? 그러면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겠지? 근데 넓이가 최대면 얼마나 좋겠어? 넓이가 최대로 만드는 거야. 알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 이제 요정이 나타났어. 야, 너 36m짜리 줄을 줄 테니까 너가 이렇게 표시한 만큼 땅을 너한테 줄게. 그냥 쓸데없는 상상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넓이가 최대면 좋겠죠. 그걸 구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반지름 길이를 R이라 잡자. 반지름 길이를 R으로 잡아야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 호의 길이는 얼마죠? 36-2R이 되겠죠. 왜? 전체 둘레 길이가 36이니까 여기다 2R을 뺀 거죠. 됐니? 그러면 얘가 바로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 L. 자,
자, 그래서 넓이 공식을 떠올려 볼래? 넓이 공식은 몇 개였죠? 두 개였습니다. 2분의 1 R제곱 세타와 2분의 1 RL. 되겠지? 그 중에 뭐 쓰겠니? RL. 이제 문제에 RL이 있잖아. 그래서 R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36 마이너스 2R.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얘 전개해볼까? 마이너스 R 제곱에 플러스 18R 이렇게 됩니다. 어라? R에 관한 2차 함수죠. 되니 완전 제곱하면 나올 거지. R-9에 전체 제곱에 플러스 81 하면 최대 넓이가 나왔습니다. 됐나요? 바로 얘가 바로 최대 넓이죠. 그지? 근데 문제 끝까지 잘 읽어. 서술형 나왔는데 얘 최대 넓이 구했다. 답이 이거 하면 바로 틀리는 거야. 왜? 그때의 중심각도 구하라 했잖아. 이거 안 구하면 당연히 감점 아니니? 됐지? 그래서 언제야? 반지름이 얼마일 때? 여기 있네. 얘가 0 될 때가 최대값이죠. 반지름이 9일 때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이 9이면 생각해. 얘들아, 반지름이 9이면 호의 길이는 여기다 9 넣으면 되잖아. 되겠지? 18입니다. 18. 그러면 반지름이 9고 호의 길이가 18이면 중심각은 9 곱하기 세타가 18이 되는, 즉 세타가 얼마? 2가 되겠죠. 됐니? 이해갑니까? 되겠죠? 얘들아, 약 몇 도쯤 돼? 115도쯤 돼. 이해갑니까? 57도 곱하기 2잖아. 그지? 114점 얼마인데 반올림하면 한 115도 될걸? 되겠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115도만큼 딱 각을 가지고 가면 최대가 된다는 거야. 이해갑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됐니? 자, 그런 상상도 하면서 수학 문제를 단지 답만 위해서가 아니라 상상을 해가면서 하면 기억이 더 남겠죠. 그치? 학교시험 잘 납니다. 내신 단골요. 시간 드릴 테니 333번 해봐.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333. 3분 드릴게. 해보세요.
바로 보입니까? 봐봐, 고3 문제가 이렇습니다. 자, 생각을 합시다. 우리 여기 오른쪽에 S1이 있고 여기 S2가 있는데 여기다 이걸 빼라 그랬죠.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S1이 바로 뭐야? S1이 뭔데? 이상하다. S1이 뭐야? 부채꼴이야? 아니지. 그지? 이거 부채꼴 아니야. 이상하죠? 잘 봐봐. 나 지금 이런 거 구한 적 있어,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넓이를 구해본 적이 있니? 뭔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아? 그지? 얘를 느끼셔야 돼. 문제를 보고 분명 저거 바로 못 구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얘를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느끼셔야 돼. 맞잖아. 우리 있잖아. 원에 이렇게 원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잘랐는 이 넓이는 구할 수 있거든. 이해가지? 근데 여기 그 넓이에서 뭔가 다른 원을 겹쳐가지고 이 부분을 구한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 쌤, 얘를 못 구하는데 여기다 이걸 어떻게 빼요? 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흰 부분의 넓이를 보셔야 됩니다. 보입니까? 얘들아, 이 흰 부분 보여? 이 흰 부분까지 생각한, 잘 보세요. 여기서 오른쪽 요 점을 이렇게 해서 이 녀석 있죠, 이 녀석. 얘는 원의 일부분입니다. 부채꼴이에요. 보입니까? 부채꼴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 별을 포함한, 별 부분까지 포함한 요 넓이. 보입니까? 이것도 부채꼴입니다. 이해가? 다시, 오른쪽에 있는 요 점 있잖아. 요걸 중심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이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 그림 봐봐. 보이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왼쪽에 이 점, 얘를 중심으로 한 이 부분이 바로 또 부채꼴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S1에서 S2를 빼는 게 아니라 S1에서 S2를 빼는 게 아니라 S1 더하기 별 여기에서 빼기를 S2 더하기 별을 뺄 거야. 그래서 별은 소거되면서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과 중심각이 필요하겠죠. 반지름은 있는데 이미. 반지름 3이잖아. 전부 다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중심각이 필요하죠. 얘들아, 요건 무슨 사각형? 얘 누가 봐도 마름모죠. 이해갑니까? 누가 봐도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요 각은 똑같이 6분의 5파이죠. 되겠지? 그러면 이쪽 각 보여. 외곽. 요 외곽이 바로 360도에서 6분의 5파를 뺐으니까 6분의 7파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채꼴의 중심각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요 보라색 부채꼴의 중심각은 6분의 5파이겠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계산만 하면 되겠죠. 됐니? 자, 갑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6분의 7파이 r제곱 세타 빼기 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6분의 5파이 중심각 이렇게 해주면 답이겠죠? 답일 수밖에 없겠지? 됐니? 그래서 계산해주면 요거는 2분의 9가 공통이잖아. 2분의 9로 묶어내면 6분의 7파이에다가 6분의 5파를 뺀 3분의 파이만 남겠죠. 그래서 곱하기 3분의 파이를 해주면 얘는 2분의 3파이가 답이 됩니다. 답 4번입니다. 됐니? 희한하지, 그지? 이거 봐놔야겠지? 한번 봐놔야 돼. 만약에 학교 시험 나오면, 내신 나오면, 아, 이거 그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지? 그때 가가지고, 만약에 못 찾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쫑이잖아. 되겠지? 보입니까? 요게 부채꼴이고, 얘도 부채꼴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꼴에서 이 부채꼴을 빼면, 별 부분이 날아가서 S1-S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이셔야 돼. 고3 문제가 이래. 쉬운 게 아니야. 절대로. 자, 요게 호도법과 부채꼴 넓이.
드리었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고 잠깐 쉽게. 자, 우리 다시 저기 78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죠. 78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삼각함수 정의 갑니다.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얘들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했죠. 얘는 삼각함수가 아니고 삼각비였습니다. 이제 함수가 아니고요. 이거 용어가 달라. 이제 함수가 아니고 얘는 삼각비였죠. 사인이 어쩌고저쩌고 직각삼각형에서 그 각에 따른 길이들의 비율, 이걸 바로 삼각비라고 합니다. 근데 삼각함수는 다른 겁니다.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잘 봐. 삼각함수는 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의 x축, y축 중심을 원점에 두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생각합니다. 알겠지? 약간 여담인데 삼각함수의 출현 자체가 회전하는 물체를 우리가 기수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그게 삼각함수거든. 됐지? 그래서 잘 보세요. 어떤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 원 위에 점을 잡습니다. 이걸 우리가 동점이라고 부르는데, 원점하고 이 동점을 이은 선, 얘들아 요 원점과 동점을 잇잖아. 이거를 동경이라고 볼 거야. 동경. OP를 동경으로 볼 거야. 되겠지? 그러면 이 동경에 따른 양의 방향에 이루는 각, 요각을 세타라고 잡습니다. 되겠습니까? 됐죠? 그때 이 P라는 점의 좌표가 X, Y가 있겠죠. 좌표가.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 지금 R이죠. 되겠지? 이때 우리는 사인 세타를 반지름분의 Y좌표라고 정의합니다. 정의야, 정의. 받아들여야 돼. 얘들 이거 아니야. 이거분의 이거 아니야. 반지름분의 Y좌표야. 다르죠? 다릅니다. 코사인 세타는 원의 반지름분의 X좌표야. 이게 정의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저 점의 X좌표분의 Y좌표야.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한 점을 잡고 원점과 그 점을 이은 걸 동경으로 하는 각을 생각했을 때, 그 각을 잡았을 때, 그 각에 대한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야. 알겠죠? 삼각비하고 다르대. 알겠지? 여기 직각삼각형 없대. 직각삼각형 없어. 알겠지? 직각삼각형 아니야.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게요. 잘 보세요. P라는 점을 마이너스 12,5라고 잡을 거야. 그리고 OP를 동경으로 하는 어떤 각이 있는데 그 각을 세타라고 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원이 있는데 원 하나를 생각해서 X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고 마이너스 12,5는 이쯤에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됐지? 얘들아, 반지름이 뭐야? 바로 요 OP의 길이가 반지름인 거야.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요게 반지름이죠. 자, 12하고 5가 보이니까 반지름은 얼마? 13이겠죠. 됐니? 그래서 반지름은 13입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라고? 반지름분의 Y좌표. 그래서 13분의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됩니다.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알지? 잊지 말자. 되게 까다롭고 짜증나는데 받아들여야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알겠지?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책에 있습니다. 각의 부호. 어디 있냐면, 요것도 받아들여야 돼. 2번 있죠, 2번. 얘가 1이었고.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자, 2번 삼각함수의 부호 갑니다. 얘들아, 이 각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삼각함수들의 부호가 결정이 되는데, 물론 나올 때마다 해도 돼. 나올 때마다 해도 되는데 나올 때마다 하면 얼마나 귀찮겠니?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는 외워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4분면을 나눌 거야. 나누면 여기가 1사고 여기가 2사고 여기가 3사고 여기가 4사라는 사실은 다 아시는 거죠. 됐니? 자, 1사분면은 사인도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 탄젠트도 플러스일 겁니다. 알겠니? 예각이니까. 왜 그런지 생각해봐. 얘들아, 요 점이 플러스일 거 아니야, 다. 그지? 그러면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겠지. 1사분면이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2사분면은 사인은 플러스지만 코사인은 음수고 탄젠트는 음수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니? 그지? 얘들아, 2사분면은 어느 좌표가 마이너스야? X좌표가 마이너스겠죠? 그지? 그러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마이너스인 거야. 2사분면은. 얘는 플러스고. 되겠죠? 그 다음에 3사분면은 사인은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인데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왜냐면 3사분면은 X좌표랑 Y좌표 둘 다 음수잖아.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사분면은 사인은 음수고 코사인은 양수고 탄젠트는 음수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외울 때 어떻게 1사분면은 전부 다 플러스니까 올리라고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사인만 플러스니까 사, 그 다음에 탄젠트가 플러스니까 탄, 그 다음에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코라고 우리가 외울 겁니다. 올사탄코. 되겠지? 그래서 올사탄코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니? 예. 자, 우리 이런 거 있는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세타가 2사야. 2사분면의 각이거든. 2사분면의 각이고 사인 값이, 얘들아, 사인 값이 우리는 5분의 3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때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는 얼마니?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자, 각이 1사분면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이 삼각비 예각에서만 하잖아. 거기서 확장이 된 거죠.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2사분면인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어차피 부호는 달라도 삼각비는 똑같아. 그래서 사인을 예각 삼각형을 하나 생각해, 세타. 그래서 사인이 5분의 3이잖아. 요거분의 요거. 사인. 그래서 여기 5를 쓰고 여기 3을 씁니다. 그치?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얼마? 4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알지?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5분의 4고, 그지? 탄젠트 세타가 얼마야? 4분의 3이라는 사실 알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근데 몇 사분면? 2사분면이죠. 그러면 올사,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녀석들의 부호를 반대로 해줍니다. 그러면 얘를 알 때 얘들을 구해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이 부호를 아셔야 되겠죠. 됐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식 하나만 외우자. 얘들아,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요거 위에 밑에 하나 있죠.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문제는 못 풀 게 많아요. 자, 요거 뭐 많이 봤던 거죠. 처음 보는 건 아닐 테야. 자, 첫 번째 사인 제곱 세타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돼? 1이 되겠죠. 자, 왜 그런지 볼까? 얘들아, 잠깐 증명해 볼까? 요것도 말해. 자, 여기 말해. 얘들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하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죠. 되겠니? 두 개 제곱이잖아. 그러면 r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거야. 됐지? 근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뭐야? 바로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제곱이죠. 되니? 그러면 얘가 바로 r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얼마?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인 거야. 외울 수 있겠죠? 됐지? 잠깐만, 얘들아, 요것도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얘가 1이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죠. 너무 당연한 거지. 코사인 제곱 세타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자주 쓰니까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들아, 잊으면 안 돼. 탄젠트 세타가 나오잖아. 앞으로 탄젠트 세타가 나오면 웬만하면 얘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꾸기로 약속을 좀 해줍시다. 알겠지?
되겠지? 맞잖아. 여기 봐라. 탄젠스 에타 바로 1. 얘가 봐라. 얘가 바로 요번에 요거죠. 그지? 맞잖아. 근데 그렇게 바꿔야지만 뭔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알겠죠? 요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한두 개만 더 풀고 주주주주 어디 가냐면 334번 해보세요. 334. 자, 우리 정확하게 하자. 얘들아, 정확하게 하자. 잘 보세요. 여기를 보고 그냥 멍하게 그냥 적당히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삼각함수 정의를 떠올려봐. 알파가 뭐야? 알파라는 각과 이루는 동경은 여기죠. 알겠지? 그러면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그죠? 왜?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야? 반지름분의 X좌표, Y좌표의 B잖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점의 좌표 구하기. 그죠? 얘를 할 건데 A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Y는 2를 보시는 거죠. 얘들아, 2를 봐. 그러면 A라는 점의 Y좌표가 2라는 거잖아. 그리고 A라는 점은 이 원위에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Y 자리에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는 5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누가 봐도 마이너스 1 아니니? 왼쪽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A라는 점은 바로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들아, 요거 봐래. 요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죠. 반지름 알아야 되잖아. 작은 원의 반지름은 루트 5입니다. 여기 루트 5. 되겠죠? 자, 이제 대답해 볼래? 사인 알파는 뭐야? 반지름분의 Y좌표죠. Y좌표. 되겠지? 그래서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만큼 정의는 규칙이야. 따라가야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점의 좌표 구할까? 역시 Y는 2죠. 근데 이번에 B는 이 원위에 있다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하면 X제곱은 5가 될 테야. 그러면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그 중에 어느 거? 마이너스죠. 2, 4분면이니까. 따라서 B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5,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물었니? 코사인 베타를 물었죠. 베타는 B라는 점의 각이잖아. 그래서 코사인 베타는 반지름 루트 5분의 무슨 좌표? X좌표. 그래서 X좌표는 죄송합니다. 반지름이 루트 5가 아니네요. 반지름은 3입니다. 3. 여기 있네. 여기 3, 3, 3, 3, 3, 3, 3. 그래서 얘는 3분의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얘를 둘이 곱하잖아.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지? 자, 삼각함수라는 것은 어떤 정의가 정해진 거라. 정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정의를 우리가 따라서 이제 의미를 생각해 가면서 정확하게 구해내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들로 갈게요. 잠깐 쉬세요. 네.